2차전지가 이렇게 또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거래량 동반됐고요. 반도체가 그렇다고 밀리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정수 전문가가 시장의 상승 전제 조건으로 세 가지를 늘 제시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충족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먼저 들어볼까요? 현 시장 승자 느낌표 네. 코스피 2350 이하에서 산업 중심주를 매수한 개인 전체 매수 자금이 10조 이상이면 10조 이상 계속 증가하면 네. 산업 중심주는 고입니다. 네. 2350선 아래에서 산업 중심주를 산 사람이 현재 시장의 승자다. 그러면 오늘장 어떻게 좀 보셨을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종가 지수 익숙하지 않으세요, 앵커님? 2502포인트. 네, 제가 이 방송에 앵커님하고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하도 하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네. 좀 근래 들어서 생소한 숫자긴 합니다. 2500이라는 숫자가. 지난 한 2주에서 한 1주 사이에 반등의 제가 목표치.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전략이 2350 코스피 지수 2350 네. 이 구간은 반도체가 감산했었을 때 대한민국이 50주 정도 벌었을 때의 밸류이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공포다. 신용 청산에 의해서. 그래서 2350, 2300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매수하거나 추가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가 건드리면은 2200까지 열리는 거고 반도체가 고점을 넘어가는 상태에서 배터리가 저점 스탑이 되면 2350이 수렴을 하는 거고 여기에 매수 대금이 10조 이상 붙으면 2500 요 가격에서 수렴된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앵커님하고 전략으로 다룬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핵심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매수 자금의 연속적 증가, 배터리의 저점 스탑, 그 다음에 반도체 고점 돌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 2500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는 이미 여러분들이 2300 깨졌었을 때부터 당연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수 자금이 10조 정도 붙고 반도체가 계속 고점을 높이고 배터리가 저점 스탑되면 2450에서 2500은 꼬리가 달겠구나. 근데 이게 당연한 거구나.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100조 정도 벌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조에서 한 60조 정도로 플랫하게 버니까요. 나머지 배터리나 자동차나 바이오나 나머지 산업군들이 어느 정도의 이 낙폭 해소만 된다면 최소한의 5, 60조 정도 번다면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걸 미리 생각하고 2300이 깨졌었을 때 매수를 한 사람들이 이번 구간에 저는 오늘 시장의 전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호재도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악재도 맞이하잖아요. 그죠? 호재 때가 그 전망이 많이 밝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게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악재는 아무래도 공포 때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식 투자하시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650에서 여러분들에게 배터리 원금 매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부장 이 매도 의견 드렸다가 2350 요 구간이 왔었을 때 제가 2350이라는 숫자를 바꾼 적이 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요. 산업중심주 매수 전략 제시했었고 반도체가 만약에 흔들리면 2200 그냥 더 산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배터리 저점 스탑하고 같이 이 기업들에 대한 중요 가격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포 때 매수하는 사람이 또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작년도 9월 달에서 12월 달에 주가가 신저가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배터리 추천드렸던 주식들 다 신저가 때 추천드렸었어요. 그리고 3, 4월 달에 반도체 여러분들 감산 나오기 전 추천드렸을 때도 그때도 다 신저가였었다고요. 근데 지금 그들 주식이 지금 신고가가 더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언제 돈을 잘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이번 구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공포 때 매수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호재나 그 다음에 개별 재료가 나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유동성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지수가
2350에서 2500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한 15주 정도 가까이 붙은 거예요. 동시호가 때 거래대금이 더 붙었는데, 근데 그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 배터리 후발주나, 그 다음에 반도체 뭐 후발주들이나,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제약 뭐 1등주만 가져가자는 제시를 했었지, 후발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 적이 없죠, 앵커님. 그죠? 그쵸. 핵심주 위주로 하자, 산업 중심주 위주로 네. 하자 얘기해 주셨죠?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이게 거의 한 5개월, 6개월 만에 바뀌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 신호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가 오늘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지금 7만 1,000원 정도 됐으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저점 스타트해서 높인 상태고, 매수 거래량도 10조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용청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설사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후발주가 올라가고 주도주가 올라가더라도 주인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주인이 바뀐 거라고.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신용청산으로 퇴출된 거고, ING가 됐던 사람들 가운데서 생존한 사람들이 이번 파 이제 또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반도체 빅사이클 2017년도, 2018년도 먹었을 때 초기부터 먹었어요. 이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2년 동안 끝자락이 아니라 맨 처음 초기부터 먹어서 2년 동안 끌고 가서 제가 이통마트에서 자리 잡은 거예요, 시청자분들.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었을 때는 과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해놓고 이거다 싶으면 여러분 칼을 빼들고 주위에서 뭐라 하든 간에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주식투자에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존한 사람들이. 생존의 기준은 2350이었다. 그럼 앞으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2500인데 여기서 2500을 끌고 오는 데 있어서 중심주들이 이제는 지지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고점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저점 스타트 됐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투매가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지 가격이 방어가 되는 시도가 나와야 돼. 그게 안 깨져야 된다고. 요 가격 잘 메모하세요. 시청자분들. 이거 다 돈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7,900원인데 이제 67,000원짜리.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2,500이잖아요. 2,450, 뭐 2,400까지 다시 빠진다고 칩시다. 그래도 67,000원대 이상에 있는지만 보세요. 그러면 반도체는 안 건드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지금 현재 13만 3,000원이잖아요. 11만 7천 찍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서 지수가 200포인트가 빠져도 200포인트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앵커분, 시청자분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설사 200포인트가 빠지더라도 11만 7천 원이 안 깨지면 반도체는 내년도까지 야, 이 파이 크게 먹을 수 있겠구나. 제대로 큰 파이 나올 주기가 있겠구나. 이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시인이 청산됐기 때문에. 중간에 함부로 내리면은 손가락 빠는 거야. 시청자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돈 벌 때 왕창 버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많이 빠졌었는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제 전략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산업중심주 매수 전략. 그죠? 저희는 추가했어요. 단가도 낮췄고. 이 방송 보신 분들한테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해줬지 않습니까? 그대로 저는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48만 원 기준으로 그동안 그 꼬리 기준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가가 좀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낮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요번에 지지 가격은 4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거 잘 체크하세요.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야죠.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3번에 나눠서 추가 매수하셨으면 아마 추가 다 수익 전환 되셨을 텐데 52만 2천 원. 52만 원 꼬리로 제시해줬던 가격이잖아요. 48만 원. 그죠? 이게 이제 한 번에 원상 복귀가 된 거예요. 이런 건 되게 좋은 신호인 겁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기존에 이제 48만 원을 꼬리로 제시해드렸는데 이제 47만 원. 그러니까 47만 원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가 47만 원에서 계속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45만 원대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45만 원대 이상에서 계속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6만 7천 원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6만 7천 원 이상에서 계속 머무르는 흐름들이 나와요. SK 하이닉스가 11만 7천 원 요 가격 이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면 안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 중심주를 안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후발주까지 수익률이 돌아가면서 터질 수가 있다고요. 왜?
신용이 청산된다면 주인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표적인 후발주 아닙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반등 나오는 이런 후발주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등 좀 늦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한미, 약품 이런 애들 현대차 가릴 거 없는 겁니다. 이제 늦었다 싶으면 한 번씩 다 반등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보면은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 그 타이밍이 좀 늦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런 후발주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매도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반도체나 배터리가 중심주가 계속 지지가격에 나오면 이건 후발주들도 공략하는 포인트가 일제히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중심주는 누가 된다고요? 계속 반도체와 배터리 중심주가 대안이 된다고요. 요걸 꼭 잘 참고하신 다음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의미 있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 상승할 만한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됐죠. 오랜만에 큰 자금 들어왔죠. 반도체 고점 높이고, 그리고 또 2차전지, 강한 급반등 이런 가운데 그동안은 핵심주 위주로 봤다면은 그 저변주까지 관심을 좀 확대해 가도 될 만한, 그러니까 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 수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길게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아마 많은 분들 웃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오후는 더 즐겁고 따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녹화해 보시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은 앞으로 수익을 챙기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